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화학원 8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양자수들에 따라서 오비탈의 이름이 결정되고 그 오비탈 안에는 누가 들어간다? 전자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가 어떻게 오비탈 안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지난 시간의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얘기할 때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 껍질이 결정이 되고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했죠? 전자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자 전이가 될 때 전자 껍질 바깥쪽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에너지를 얻어야 전자 껍질이 바깥쪽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그 내용입니다.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요, 전자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자, N이 1이라는 건 몇 번째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 이름이 뭐였죠? 무슨 껍질? 네, K 껍질이라고 했어요. K 껍질. 그리고 그 위에는요,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껍질마다 오비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전자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뿐 전자 껍질 안에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전자 껍질을 봅시다. 거기에서 봤을 때 N이 3이니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를 봤을 때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다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즉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요, 주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보어의 원자 모형에 단점이 뭐가 있었죠? 제한점. 얘는 수소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수소 말고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준위가 막 불확실해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다전자의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인데요. 얘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랑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두 번째 껍질을 봅시다. 두 번째 껍질을 봐도 S오비탈, P오비탈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서는 똑같았는데 두 번째 껍질,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비탈에 따라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전자 껍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을 보면 S, P, D 오비탈이 다 달라지죠. 심지어 D 오비탈을 한번 봅시다. D 오비탈은요, 누구보다 4S 오비탈보다 더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다는 건 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D 오비탈이 4S 오비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얘는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수소의 선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여기 한번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 그러니까 헬륨부터 그 이후 원자 번호의 모든 원자의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온다고 하는 게 ES에서 내려오느냐, EP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라는 건 에너지 갭이 달라지는 거고요. 에너지 갭이 달라지는 거는 또 누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에너지 갭은 파장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파장이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파장을 결정할 수 있고요. 이 파장은 결국 누구로 나타난다? 색깔로 나타난다. 됐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노란색 빛도 막 노란색이 많이 나오는 거고 빨간 쪽도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서.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왜 배우느냐?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 오비탈 안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전자가 들어간다고요.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는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할까요? 불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할까요? 전자는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합니다. 안정한 상태로 있으려고 한다는 건 오비탈의 개념을 봤을 때 만약에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었어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죠? 1s 오비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전자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자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수소원자에 들어가 있는 전자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비탈, 2s 오비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 1s 오비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고 2s 오비탈에 들어갔다는 건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에 들어간 거고, 이건 전자 자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전자가 3개 있는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자 3개 있는 원자 누구죠? 네, 3번 리튬.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리튬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전자가 3개 있다. 얘는 그러면은 하나씩 넣어봅시다. 그럼 1s 오비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s 오비탈에 하나, 2개.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몇 개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가는데 그 중에서 2s 오비탈, 2p 오비탈 중에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얘는 2s 오비탈로 들어갑니다. 왜냐? 오비탈이 더 안정하니까.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우고 뒤에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리튬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간단하게 나타내 볼까요? 얘는요, 1s 오비탈에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라고 쓰고, 그 다음 1s 오비탈을 넘어서 이번엔 누구 오비탈로 들어가요? 2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1s2, 2s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수소원자의 경우에는 1s 오비탈은 2s, 2p 오비탈보다 낮아요. 에너지 준위가. 근데 2s, 2p 오비탈은 같다. 3s, 3p, 3d 오비탈끼리도 에너지 준위는 같다. 이렇게 전자 껍질에 따라 다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거는 수소 원자에서만 얘기했었다고요.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뭐예요? 1s 오비탈, 2s 오비탈 다 같은 전자 껍질에 있다 하더라도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중요한 거는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3s, 3p, 3d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났다고요. 왜냐? 3d 오비탈은 4s 오비탈보다 안정하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3d 오비탈과 4s 오비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4s 오비탈이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자가 만약에 3p 오비탈까지 전자가 꽉 찼다고 해봐요. 그럼 몇 번일까요? 오비탈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으니까 총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18개까지 전자가 다 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9번째 전자가 들어가려면 4s 오비탈에 들어갈까요? 3d 오비탈에 들어갈까요? 얘는 4s 오비탈에 19번째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4s 오비탈, 3d 오비탈을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다른데 누가 더 안정하다? 4s 오비탈이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뒤에서 말하는 수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s 오비탈이 3d 오비탈보다 더 안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그림 2-20번 한번 봅시다. 원자핵과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존재한다라는 그림이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더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3단원 전자 배치 규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3번이에요. 3번. 아까 얘기를 했죠.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전자가 3개 있으니까 전자를 처음부터 한번 넣어보면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를 전자 배치를 쓰자면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앞에 1s 오비탈에 몇 개 들어갔다? 2개 들어갔다. 이거 제곱 아니에요. 2개 들어갔다. 2s 오비탈에는 몇 개 들어갔다? 하나 들어갔다. 하나 들어갔다고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s2, 2s1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7번 얘기를 해볼까요? 7번 누구예요? 질소죠, 질소. 질소는 전자가 7개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3개 넣은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전자는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네, 2s 오비탈에 다운스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2s 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4개 들어갔는데 이제
전자가 몇 개 남은 거예요? 3개 남은 거예요. 자, 이때 앞에서 배웠던 그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가 나옵니다. 3개가 들어가는데 이 3개는 어떻게 들어갈까? 이 p 오비탈에 3개 넣으면 되죠. 그럼 차곡차곡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선생님 밑줄로 나타낸 거는 오비탈이에요. 얘는 방의 개념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 누가 들어가니까? 전자가 들어가니까. 전자가 들어가는 방인데 여기에 1s 오비탈, 2s 오비탈에 2개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3개가 남았다고 했죠. 그 3개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전자를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전자와 원자 핵 간의 힘, 그리고 전자와 전자끼리의 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는 안정할지 불안정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이럴 때 쌍방향 수업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 물리 수업처럼 쌍방향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제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얘는 그럼 안정한 상태일까요? 불안정한 상태일까요? 다른 말로 얘는 바닥 상태일까요? 들뜬 상태일까요? 얘는 들뜬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p 오비탈을 봤을 때는 오비탈이 지금 몇 개예요? 오비탈이 3개 있죠. 3개 있는데 방 하나 안에는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위아래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2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반발력이 작용해서 얘는 그 반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자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자 하나가 없어지고 다른 p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럼 얘 전자 배치를 쓰면 1s 오비탈에는 몇 개? 2개. 2s 오비탈에는 몇 개? 2개. 이 p 오비탈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는데 그 3개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px 오비탈에 하나, 이 p y 오비탈에 하나, 이 p z 오비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에는 앞으로 위아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비탈에다 넣어 볼 거예요. 얘는 그러면은 질소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이 그림에다 그려보면 얘는 위아래 그리고 위아래 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7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8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8번부터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p 오비탈 중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림을 편의상으로 첫 번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px, py, pz 오비탈에 들어가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px, y, z는 방향성만 갖고 있지 에너지 준위는 다 똑같기 때문에 x에 들어가든 y에 들어가든 z에 들어가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번 칼륨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n이 첫 번째 인 1번 전자껍질에서부터 1s의 위아래 그리고 2s의 위아래 그 다음에 2p의 위 아래 넣었고요. 그럼 여기까지 몇 개 들어갔어요? 10개 들어갔죠? 그럼 9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얘는 위아래 들어갈 거고요. 위 아래 들어가면 여기까지 몇 개 들어가요? 18개 들어갔죠. 그 다음 19번째 전자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19번째 전자는 어디에 넣어주는 거예요? 4s 오비탈일까요? 3d 오비탈일까요? 누가 더 안정하죠? 네, 안정한 건 4s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는 4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전자 배치를 한번 써볼게요.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6개, 그 다음 3s 오비탈에 2개, 3p 오비탈에 6개, 그 다음이 4s 오비탈에 1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1s2, 2s2, 2p6, 3s2, 3p6, 4s1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 1s2, 2s2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구분하기 쉬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자, 3px2라고 얘기하는 건 3, 세 번째 전자 껍질에 p 오비탈에 근데 p 오비탈 중에서도 x 오비탈에 전자는 몇 개 채워져 있다? 2개 채워져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게 결국 싸움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싸움 원리가 무슨 말이냐?
바닥 상태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에너지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 이걸 싸움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조금 그림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알려줄게요.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써볼 건데요. 첫 번째 전자껍질부터 그냥 오비탈을 쓰면 돼요. 그럼 1s 오비탈 쓰고 2s 오비탈은 어디에 쓰냐? 위에다 쓰는 거예요. 2s 오비탈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뭐 있죠? 2p 오비탈. 그 위에다가 세 번째 껍질 3s, 3p, 3d 오비탈 그리고 4s, 4p, 4d, 4f까지 있죠. f 오비탈. 5s, 5p 뭐 이런 식으로 위에도 계속 있겠죠. 있겠지만 어떻게 순서대로 하느냐 보면 1s 오비탈 다음 2s 오비탈 그 다음 어디로 가요? 2p, 3s 오비탈까지 가고 그 다음 3s 오비탈 갔으니까 3p, 4s 오비탈 가고 4s 오비탈 다음에 3d 오비탈이 온다. 3d, 3p, 5s 오비탈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그리려고 하면 사실 뭐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대각선으로 하지 말고 가로로 놓고 그냥 화살표만 쭉쭉 대각선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전자를 채웠잖아요. 그 안에는 지금부터 배울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분명 싸움 원리도 그런 순서대로 하느라고 우리가 아래서부터 했었던 거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한 개의 오비탈 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져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1s, 2s 오비탈 리튬을 봤을 때 1s, 2s 오비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자가 1s 오비탈에는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전자는 1s에 넣는 게 아니라 몇 s에 넣었다고요? 2s 오비탈로 넣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최대 2개까지 1s 오비탈에 2개까지 있는 거고 2개까지 있는 거고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만약에 얘를 위라고 표시했을 때의 단점은 뭐죠? 어떻게 되는 거냐? 양자수가 겹치게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1s 오비탈에 만약에 요 업스핀을 가지고 양자수를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n, l, ml, ms 양자수가 있죠. 이걸 나타냈을 때 n이 몇이에요? 1s 오비탈이니까 1인 거고 l은요? 방위 양자수였죠. 부양자수. 얘는 s 오비탈이니까 0. ml은 s 오비탈에서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ms, 스핀자기 양자수를 얘기할 때는 얘가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 얘기를 할 때 자 위로 나타낸 n은 플러스 2분의 1로 나타냈었죠. 그럼 만약에 이 다운스핀을 나타낸다면 얘는 똑같이 1, 0,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애들 똑같이 업으로 된다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서 얘네들은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예 스핀이 회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애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발견했을 때 그렇게 두 개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있으면 서로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구공 돌리는 거 있었죠. 농구공 돌리는 거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두 개가 한 오비탈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양자수가 이 4개의 양자수가 다 똑같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같은 반 안에 옛날에 우리 학교에 같은 반에 이름이 김성민인 애가 2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 3반에 김성민이 2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번호는 다르게 부여하겠지만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 보면 아 얘는 25번 김성민이구나 얘는 26번 김성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얘네 둘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애를 전반 보냈어요. 옆에 반으로 전반 보냈어요. 왜 그러냐? 시험 OMR 카드를 작성했는데 얘네 둘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5번, 26번이라고 해서 오류가 되게 많을 수 있어서 아예 반을 옮겨준 거예요. 그럼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똑같은 학번인 애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이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요거 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물음표 5번. 얘는 붕소죠. 붕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보자 하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5번이니까요. 자, 풀었죠? 그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얘는 1s 오비탈의 위아래, 2s 오비탈의 위아래 하고 지금 4개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2p 오비탈에는 5이 되는 거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1s2, 2s2, 2p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파울리 베타 원리? 그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돼요. 파울리가 배에 탔는데 배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다? 배에 2명까지 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베타잖아요. 베타. 이게 아니 예전에 무슨 주관식 하는데 베타를 어휘를 쓴 애가 있거든요. 이게 영어로 베타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베타는 베타적인. 그래서 exclus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exclusion. 아예 서로 베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된다. 서로 베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타는데 서로 베타적으로 배에 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훈트 규칙이에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바닥 상태 탄소 원자에서 2p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요? 바닥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안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2p 오비탈에 이렇게 두 개 들어간 거랑 2px, 2py 오비탈에 따로따로 들어간 거랑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얘는 나가 더 안정하다고요. 왜냐? 같은 오비탈 안에 이렇게 둘이 똑같이 들어가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반발력이 작용해서 최대한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이게 훈트 규칙입니다. 훈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5개념 바로잡기. 얘네들은요, 왼쪽에나 오른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 p 오비탈을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은 3칸 중에 어딜 가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2p x 오비탈, y 오비탈, z 오비탈 다 에너지 준위는 다 똑같기 때문인 거죠. 방향만 다른 거니까요. 얘네들은 어딜 가나 다 똑같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훈트 규칙에서는 전자가 채워질 때는 같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의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전자인 홀전자, 혼자 있는 전자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 대신에 같은 에너지 갖는 오비탈 안에 있을 때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보면 얘가 2p 오비탈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쌍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2p 오비탈 중에서 2개로 나눠져 들어갈 때는 여기 홀전자가 2개로 최대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훈트 규칙이다. 이걸 교과서에 밑에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정리가 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전자 배치, 즉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싸움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면서 누구도 훈트 규칙도 만족하는 전자 배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해주진 않을게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7번, 8번인 원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썼나요? 이건 간단하니까. 자, 그럼 답을 얘기를 하면 7번인 질소는 위아래, 위아래 하고 위가 됐죠. 됐었죠? 자, 그리고 8번 산소는 위아래, 위아래, 위 하니까 7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아래, 아무데나 아래에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질소에서 원자가 전자, 질소의 원자가 전자는 원래 몇 개죠? 5개죠. 왜냐?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에 5개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안쪽 전자 껍질 1번 껍질에 2개, 나머지에 5개가 들어간다. 산소의 경우에 1번 껍질에 2개, 뒤에 껍질에 6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얘기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가 전자는 원자가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될 때 그 잃거나 얻는 전자의 수와도 관계가 있는 거였죠.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 원래 몇 번이에요? 11번인데 전자가 원래 몇 개 있다고요? 11개 있어야 되는 거죠. 11개 있어야 되는데 뒤에 원래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까지 하면 전자가 10개니까 여기 말고 뒤에
무슨 오비탈? 3s 오비탈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됐다? 나갔다. 그래서 얘가 나가서 전자가 10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원래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는데 얘는 이온이 되려면 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염소 같은 경우에 염화 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원래 염소 17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원래 17개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봅시다. 전자 몇 개예요 지금? 여기까지? 18개가 되죠. 18개가 된다? 전자를 어떻게 했다? 받아왔다. 왜냐?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7개 있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다음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오비탈 기호로 나타내보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이랑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를 쓰려고 하는데 얘는 35번이에요. 자그마치 35번? 얘를 놓고 봤을 때 자, 해봅시다. 그럼 이걸 먼저 그리고 시작해도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때 1s, 2s, 2p, 3s, 3p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써야 돼요? 4s 써야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하면서 해봅시다. 자, 그럼 35번이래요. 그럼 위, 아래, 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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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왜냐? p였으니까. 그리고 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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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하면 여기까지 몇 개예요, 지금? 지금 18개죠. 그리고 4s 오비탈에 가면 위, 아래 20개가 됩니다. 20개, 아직 20개야? 그러면은 이 다음에 누구 나와야 돼요? 4s 오비탈 다음에는? 3d 오비탈이 나와야 되죠. 오비탈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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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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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30개 됐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p 오비탈이 오는데 그게 4p 오비탈이 위, 위, 위 하고 몇 개만 더 넣으면 돼요? 2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브로미는 몇 쪽이에요? 몇 쪽? 얘는 17쪽 원소예요. 17쪽인데 얘는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죠? 7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7개가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위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번님, 브롬은 전자 배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s에 2개, 2s 2개, 2p 6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4s 2개, 그 다음 3d 오비탈에 10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4p 오비탈에 5개 들어가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를 생각해봐라. 몇 개일까요? 원자과 전자. 원래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였어요? 7개였죠. 그럼 여기에서 전자 배치에서 원자과 전자 어떻게 나타내는데요? 마지막 전자 껍질에 나와 있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전자 껍질은 몇 번째 전자 껍질? 4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쯤 됐으면 여기 핵심 개념 확인하기 2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닥 상태의 14번. 얘 Si 누구예요? 실리콘. 실리콘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와 원자과 전자 수는 각각 몇 개인가?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있습니다. 8번인 산소의 전자 배치 중에서 들뜬 상태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얘기를 하면 바닥 상태인 걸 먼저 고르면 되겠죠. 바닥 상태인 애는 누가 있습니까? 네, 얘는 8개 있으니까 2번 같은 경우엔 바닥 상태겠죠. 그리고 3번도 바닥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들뜬 상태겠죠. 왜요? 얘는 ES 오비탈에 비어 있으니까 들뜬 상태. 4번도 ES 오비탈이 비어 있죠. 얘도 들뜬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ES 오비탈이 2개나 다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들뜬 상태가 된다. 얘는 답이 1, 4, 5. 이거 문제가 교과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닌가? 맞나? 교과서 문제인가? 이거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쉬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자 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까지 이렇게 3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 상태까지 할 수 있었죠. 이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서 주기성이나 그리고 주기율표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